네, 이번 시간에는 집합 사이 포함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부분 집합이 뭐냐 이거예요. 부분 집합. 부분 집합. 예를 들어서요. 집합 A가 있습니다.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A가 예를 들어서 뭐 1, 3, 5가 있다고 해볼까요? 그랬을 때 집합 B가 1하고 3 요렇게 있어요. 그때 보세요. 집합 B의 원소 1이요. 집합 A에도 있고요. 집합 B의 원소 3이 A에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원소와 집합의 관계에서는 어떤 표시를 했죠?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라는 표시를 했었죠. 그쵸? 근데 집합과 집합에서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여기서 뭐예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포함된다.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있을 때 우리는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된다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죠. 왜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있어야 하는데 5라는 원소는 집합 B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있을 때만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집합 C가 있어요. 집합 C가 있는데 집합 C가 1, 3,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집합 C는 집합 A에 있나요? 집합 C는 집합 A에 모두 있나요? 원소가? 그쵸? 집합 C는 집합 A에 있어요. 집합 C에 있는 원소 1, 3, 5가 모두 집합 A에 있습니다. 거꾸로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집합 C에 있나요? 집합 A의 모든 원소 집합 C에 있죠. 이렇게 어떤 두 집합이 서로 부분 집합인 것이 성립할 때 우리는 두 집합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등정의예요. 상등정의. 예. 서로 같은 것을 정의하는 거죠.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것, 서로 두 집합이 같다라면 서로 부분 집합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부분 집합 중에서 전체 집합이 되는 것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1, 3, 5가 있어요. 그러면 얘의 부분 집합은 어떤 게 있겠어요?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뭐 공집합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포함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에요. 그리고 1만 있어도 되고요. 3만 있어도 되고요. 5만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1호, 3호 이렇게까지 있으면 얘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진부분집합이라 불러요. 진부분집합.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어디까지만 그 자기 자신을 그 큰 집합 자체를 제외한 것까지만 부분집합. 예, 진부분집합이라 부르고요. 부분집합은 여기에 하나 더 있죠. 1, 4, 5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부분집합. 부분집합.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부분집합은 뭐라고요? 모든 원소가 어떤 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두 집합이 포함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서로가 포함관계라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 이야기하고 부분집합 중에서 원래 본집합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개념 체크 한번 풀면서 방금 전에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봐봅시다. 1번 봐보시면요.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A가 원소를 1하고 3을 갖고 있는 집합이죠. 집합 B는요.
원소를 1, 3, 5 3개를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됩니까? 자, 집합 A에 있는 원소 1, 3이 모두 집합 B에 있죠? 네, 그래서 포함됩니다. 그러면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될까요? 네, 포함되지 않죠. 왜냐하면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되려면 1, 3, 5가 모두 집합 A에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5는 A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쵸? 네. 자, 두 번째 봐볼게요. 집합 A가 X바 X는 2배수래요. 2배수. 자, 집합 B는요. X바 X는 4배수라고 합니다. 4배수.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소 이렇게 조건제시법이 등장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원소 나열보로 일단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많은 친구들이 틀리거든요. 예, 이거 틀리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머리로 생각하고 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예, 수학은 머리로 푸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손으로 써가면서 확인해가면서 풀어야 돼요. 보시면 집합 A에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있나요? 아니죠. 집합 A에 2가 있는데 여긴 2가 없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이거 포함되는 거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집합 B의 모든 원소는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나요? 네, 4 여기 있고요. 8 여기 있고요. 자, 이 4의 배수는 모두 짝수니까 포함되겠죠? 예, 그래서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집합 A는요. X바 X는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들이 있겠죠? 뭐, 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정사각형들이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자, 집합 B에는 또 한 변의 길이가 같은 또는 마름모들이 있는데 그 마름모들의 한 변이 모두 다른 마름모들이 집합 B에 있겠죠. 그랬을 때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됩니까? 네, 포함되죠. 그 다음에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잠깐 우리가 확인해 보면 평행사변형이 있잖아요. 평행사변형이 밑에 뭐가 있죠? 직사각형이 있고요. 직사각형.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마름모가 있고요. 마름모가 있고, 그리고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공통점을 딴 게 정사각형이죠. 사각형.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좀 지워볼까요? 그 다음 집합 A에는요 유리수가 있어요. 집합 B에는요 무리수가 있어요. 자,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게 존재하지 않고요. 무리수이면서 유리수인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전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가 없어요. 이렇게 서로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공통 원소가 하나도 없는 녀석들 이런 두 집합의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소인 집합, 서로소인 집합이다. 서로소인 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집합의 연산에서 다시 한번 정의하게 될 건데요. 일단 서로소인 집합이 있구나. 두 집합이 서로소인 관계라는 건 두 집합의 공통인 원소가 한 개도 없을 때 서로소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넘어가 볼까요? 2번 넘어가서 보시면 자,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하래요. 2-1번 봐니까 AB를 원소로 하는 AB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죠. 그럼 얘의 부분 집합은 뭐가 있죠? 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A만 있어도 이 집합도 얘의 부분 집합이고요. B만 있어도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요. AB만 있으면 AB가 있으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를 갖다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이 녀석을 뭐라 불러요? 네, 진 부분 집합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네, 두 번째
요번에는 0, 1, 2예요. 자, 얘의 부분 집합 구해볼까요? 공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인 집합.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원소가 두 개인 집합. 원소가 두 개인 집합 0, 2. 그 다음에 1, 2. 그리고 원소가 세 개인 집합 0, 1, 2. 더 이상은 없죠? 네, 포항관계가 깨지죠.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부분 집합.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예요? 진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거 봐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A가 2, 3, 5, 7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12하의 소수예요. 12하의 소수는 뭐죠? 2, 3, 5, 7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됩니까? 네,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합 B도 집합 A에 포함되죠. 그래서 서로 부분 집합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집합 A가 5랑 25고요. 집합 B가 뭐죠? 25의 양의학수니까 1, 25 쓰고 5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되는데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되지 않죠. 그쵸? 지금 원소 개수가 이미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 아닙니다. 서로 부분 집합일 때만 같은 집합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x제곱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x는 1하고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집합 B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정수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지만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아니죠. 0이 집합 A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케이스도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케이스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정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1, 2 해서 어디까지? 9까지 있겠고요. 그 다음 집합 B는 한 자리 자연수래요. 한 자리 자연수면 그대로 1, 2 해서 어디까지? 9까지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고요.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집합은 어떻게 된다? 같게 된다. 이게 뭐다? 상등정이다.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서로가 부분 집합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4번 봐볼게요. 4번. 4번 봐보시면요.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A가 3, 5, A예요. 집합 B는요. 네, 3, 9, B예요. 이게 서로 같은 집합이래요. 같은 집합이래요. 자, 같은 집합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이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어야 하고요.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집합 B의 원소가 뭐가 있어요? 3, 5, A가 있죠. 그리고 3, 9, B에 있어야 돼요. 이게 포함되려면 3 있죠? 그 다음에 5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죠?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5여야지만 포함관계가 성립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3, 9, 5가 3, 5, A에 포함되려면 자, 3 여기 있고요. 5 여기 있고요. 9가 여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A가 뭐여야 돼요? 9여야 돼요. 그래서 B가 5여야지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9여야지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돼서 A는 9, B가 5일 때 AB, 집합 AB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5번 봐볼게요. 자, 집합 A가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인 거.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지만 A, B는 같지 않은 거. 요거 찾으시면 되는 것이죠. A, B는 같지 않은 거. 이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기억 봐볼게요. 집합 A는
공집합이고요. 집합 B는 2, 4래요. 자, 그럼 포함되는데 같은 집합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은 진부분 집합이 맞습니다. 자, 니은 A는 뭐래요? 소수죠. X는 소수, 프라임 넘버, 소수를 얘기하고요. B는 뭡니까? 홀수래요. 홀수. 그럼 얘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왜냐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포함이 안 됩니다. 왜? 홀수에는 2가 없잖아요. 여긴 2가 있는데 여긴 2가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이건 되네. 이건 되죠. 이것도 안 되죠. 네. 왜요? 여기 홀수에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9가 있는데 9는 여기 소수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A, B는 서로 포함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디귿. 디귿에 x는 1의 제곱근 그랬어요. 1의 제곱근이면 뭐예요? 어떤 놈한테 제곱하면 1이 되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란 소리죠. 그쵸? 그 다음 집합 B는 마이너스 1하고 1이래요. 예. 그러면 얘네들은 어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집합 B도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같은 집합이에요. 같은 집합.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한테 진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상등이니까. 예, 디귿, 리을, 집합 A가 2, 3, 5고요. 집합 B가 10보다 작은 소수래요. 그러면 2, 3, 5, 7이죠. 네, 그러면 포함되네요. 예, 이거는. 그리고 2, 3, 5, 2, 3, 5 포함되고 A와 B는 같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리을도 보다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음. 자, 집합 A가 요런 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집합 A를 수직선 위에다 두고요. 얘는 좀 그렇다. 그냥 쓰겠습니다. 집합 A가 X바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유리수. 집합 B는 X바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무리수래요. 그럼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게 없고 무리수이면서 유리수인 게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통점이 아예 없으니까 뭐 포함 관계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의 미음은 아예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6번 봐볼게요. 자, 6번 봐보시면요. 6번 집합 A가 X바 X가 1보다 크고요. 5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자, 항상 이런 조건지법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릴게요. 2, 3, 4 이렇게 써놓고요. 얘의 진부분집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얘의 진부분집합 어떻게 구하죠?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원소가 하나인 거, 그리고 원소가 두 개인 거, 2, 3, 2, 4, 3, 4, 그리고 원소가 세 개인 거, 2, 3, 4. 이게 부분집합이죠? 예, 이게 부분집합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진부분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개념 체크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필수 예제 풀면서 좀 개념을 정확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이 개념을 물어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 영역인데요. 왜냐하면 원칙을 안 지켜서 그래요. 원칙. 표기 방법에 대한 원칙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원소라는 말 자체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합에서는 콤마와 콤마 사이에다가 원소를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파이라는 기호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공집합 기호가 아닙니다. 원소 기호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헷갈리거든요. 자, 얘가 들어왔고요. 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파이라는 녀석은 이 원소 기호 안에 들어왔을 때 얘가 하나의 값이에요. 값. 그래서 얘는 집합 A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입니다. 0도 집합 A의 원소고요.
1도 집합 A의 원소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1하고 2 자체. 그러니까 1, 2를 원소로 하는 이 기호 자체가 집합 A의 원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굳이 얘기하면 1,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원소로 들어온 거예요. 집합이 이제 원소로 들어온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네. 그럼 공집합이라는 건 A의 부분 집합 아닙니까? 아니요. 집합 A는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공집합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얘는 공집합이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공집합. 기호는 똑같지만 얘는 뭐예요? 어떤 파이라는 어떤 그 기호가 들어온 거예요. 기호가 원소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모양이 비슷하고 모양이 똑같다 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위치가. 알겠죠?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1번 봐볼게요. 1번에 0을 포함하는 집합이 등장했네요. 그것이 A의 원소냐? 0을 포함하는 집합 있나요? 여기 이 가로 안에 있어. 동그라미 친 거 안에 이게 원소 기호잖아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만 원소로 들어온다 그랬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맞게 하려면 0을 원소로 하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0을 원소로 하는 집합 자체가 A의 원소인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봐볼게요. 1,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냐? 이 소리는 뭐냐면 A에 1이라는 원소도 있고 2라는 원소도 있냐?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성립하려면 집합 A에 1이라는 원소도 있고 2라는 원소도 있냐라고 물어보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1이라는 원소 여기 있고요. 2라는 원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이거는 여기 2가 있는데 이건 쪼갤 수 없죠. 이거 자체가 원소인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러한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맞죠. 이건 1하고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A의 원소인 건 맞아요. A의 원소인 건 맞아요. 근데 얘 집합이라고 얘가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려면 2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2라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2번도 틀리게 되는 겁니다. 3번 봐볼게요. 3번. 요번엔 0하고 2가 A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되어야 된다고요? 뭘 확인해야 돼요? 0이 A의 원소인지 2가 A의 원소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부분 집합이 성립하는 거죠. 자, 0 있어요? 있어요. 2 있어요? 2만 있는 건 없어요. 이게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또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0이 이거는 아예 그냥 안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4번. 요번에는 1하고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A의 원소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1하고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A죠.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또. 알겠죠?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로 집합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일본식으로 이제 멱집합 또는 영어로는 이제 파워셋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5번. 5번은 공집합은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원소 기호가 들어왔으면 파이라고 읽는 거예요. 파이라고 읽어서 파이는 A의 원소이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얘는 뭐예요? 파이. 얘는 뭐예요? 공집합.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의 어떤 느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6-1번 봐볼까요? 집합 A에는 2와 A를 원소로 갖고 있고요. 집합 B에는 1, A-4, 12-A를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러면 A의 모든 원소 2와 A는 B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 2라는 원소가 반드시 B에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a-4가 2이거나 두 번째 a-4가 아니죠. a-4가 2이거나 12-a가 2인 상황을 확인해서 포함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a-4가 2가 된다라면 a가 어떤 값이 되죠? 6이 되죠? 그때 집합 a라는 녀석은 2하고 6이 되고요. 집합 b라는 녀석은 a가 6이 됐잖아요. 그러면 1하고 6 대입하니까 2가 되고요. 6 대입하니까 6이 돼요. 그러면 포함관계가 성립합니까? 그쵸. 집합 A의 원소 2, 6이 집합 B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가 6이라면 포함관계가 성립합니다. 두 번째, 이 케이스에서는요. 넘어오고 A는 10이죠. 그럼 집합 A의 원소는 뭐가 되죠? 2하고 10이 되고요. 집합 B의 원소는 뭐가 되죠? 1하고 A에다 10 넣어서 6, A에다 10 넣어서 2가 되죠?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아요. 왜요? 10이라는 원소가 B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A가 6이어야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볼까요? 집합 A가 6a 플러스 5 2a-1인데 집합 b가 5, 8 a제곱 마이너스 a래요. 그러면 상등이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상등 조건은 뭐였어요? a가 b에 포함되어야 되고 b가 a에 포함되어야지 서로 같다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첫 번째 a가 b에 포함되는 걸 따져보자. 그러면 6의 원소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와 얘는 될 수 없으니까 얘가 반드시 6의 원소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쵸? 첫 번째 우린 이걸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가 6이라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고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어요. a가 b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a가 3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여야 되죠. 그럼 a가 3인 상황을 봐볼까요? 집합 a가 원소 스몰 a가 3이라면 집합 a는 6, 3 넣어서 8, 3 넣어서 5죠. 집합 b는 어떻게 될까요? 5, 8, 그 다음에 9에서 3을 빼니까 6 나오죠. 그래서 집합 a의 원소가 집합 b에 모두 있으니까 네, a가 b에 포함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집합 b의 원소가 집합 A에 다 있죠? 그러니까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인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부분 집합이니까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A가 3이면 성립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A가 마이너스 2라면요. 자, 집합 A는 6, 3,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나오죠? 집합 B는요. 5, 8,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하니까 6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입니까? A가 B의 부분집합 6 있고요. 3 없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네, 그래서 A가 3일 때만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번에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분집합 뭐 여러분들 교재나 다 많은 분들이 뭐 A, B, C 있으면 뭐 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 3개니까 2의 3승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변형 문제에 충분히 변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A가 있어요. 1, 2, 3이 있다고 합시다. 얘의 부분집합 개수 몇 개일까요? 부분집합 개수 몇 개죠?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에는요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1이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예요. 2는요 2도 마찬가지로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죠. 3은요 3도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죠. 그래서 2의 3승에서 8이에요. 8개의 부분집합이 나오죠. 제일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집합 A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체크하세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고 사고하는데 확장이 좀 제한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요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1을 포함하는, 반드시 갖는, 1을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은 1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예요. 2는요, 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3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 이건? 4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번에는 1은 반드시 있고 2는 반드시 없는 부분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1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고요. 1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고 2는 반드시 없어야 되니까 한 가지예요. 그리고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2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집합은 2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1 또는 2를 포함하는, 이 또는이란 얘기가 나오면 우린 3가지 케이스로 생각해야 되죠. 1이 있고 2가 없고, 1이 없고 2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1이 있고 2도 있고, 이거예요. 그러면 1이 있고 2가 없는 건 있어 한 가지, 없어 한 가지, 2가지.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2 되고요. 1이 없고 2가 있어. 그러면 얘 없으니까 몇 가지? 한 가지, 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 얘는 선택. 그래서 똑같이 1 곱하기 1 곱하기 2 있어. 그러면 있어 한 가지, 있어 한 가지, 선택 2가지.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각각의 경우를 더해줘서 6가지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 또는이란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 전체 부분집합 몇 개예요? 네, 8개라고 배웠죠? 8개였죠? 거기에서 8개에서 1도 없고 2도 없는 거, 이것이 아닌 거, 이 조건이 아닌 것을 빼버릴 거예요. 1도 없고 2도 없는 건 뭐죠? 없어 한 가지, 그 다음 뭐예요? 2가지니까 2가지죠. 그러니까 뭐 할 거예요? 전체 부분집합에서 그것이 아닌 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2개를 빼서 6으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진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집합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여기서 뭐예요? 하나 빼주면 7이 나오죠. 그쵸? 이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랬으면 여기서도 부분집합은 하나를 빼줘서 3이 나옵니다. 근데 1은 포함하고 1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하나를 안 빼주고 진부분집합이 2가 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없어요. 2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합 A 자체가 부분집합으로 등장할 수가 없는 거죠. 2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반드시 있어라 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진부분집합을 개수를 구할 때 하나를 빼주는데, 만약에 어떤 원소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부분집합 갖고 많이들 장난을 칩니다. 많이들 장난을 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또 여기서 좀 응용해서, 만약에 우리한테 집합 A에 부분집합이 있는데 부분집합 중에서 그 가장 큰 원소만 더하면 어떻게 되냐? 가장 큰 원소만 더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 얼마가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 3개 정도 되는 거는 그냥 쓸 수 있죠. 가장 큰 원소 가장 큰 원소 그러면 뭐 공집합 1, 2, 3, 뭐 1, 2, 뭐 1, 3,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뭐 1, 2, 3,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원소가 하나일 때는 그냥 그걸 더하고, 원소가 2개 이상일 땐 가장 큰 걸 더하라.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2 더하기 1, 3 더하기 2, 3 더하기 1, 2, 3 더하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소가 많아지면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걸 더하는 것도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 나오죠? 1은 있어, 2, 3은 선택. 그러니까 4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1의 반드시 있는 집합은 몇 개 나와요? 4개가 나온다고요. 그 소리는 뭐예요? 1이 4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2가 반드시 있는 건요? 2가 반드시 있는 거 선택
있어 한 가지, 얘도 선택하니까 네 가지 나와요. 그 다음에 3이 반드시 있는 거는요. 그래서 1이 반드시 있어, 3이 반드시 있어는 선택, 3, 네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1이 몇 번 등장하는지, 1이 반드시 포함하는 거, 2가 반드시 포함하는 거, 3이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이렇게 따져서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원소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1이 가장 큰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1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2, 3은 반드시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1이 반드시 가장 큰 원소가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요번엔 2가 반드시 2라는 숫자가 가장 큰 경우는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그렇잖아요. 2보다 작으니까요. 2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3은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반드시 큰 경우는 두 가지가 나와서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뜻하는 건 뭐예요? 얘와 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2. 얘는 뭘 뜻해요? 얘만 뜻하는 거죠. 그러면 3이 가장 큰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2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3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얼마가 된 거예요? 12가 된 거예요. 3은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는 거죠. 가장 큰 원소가.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 반드시 1이 있어라, 반드시 뭔 있고 뭔 없어라 이런 거 따진 이유가 이제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어떤 합 이런 것들,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을 따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툴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제 문제,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좀 그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그 속도에 맞춰서 본인 속도에 맞춰서 다시 돌려보시거나 잠깐 멈추고 정리하고 가시거나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영화 보듯이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자, 1, 2, 3, 4, 6, 12가 있어요. 12가 있고요. 첫 번째 우리한테 부분집합 개수 물어봤어요. 부분집합. 자, 1 선택할 수 있죠. 2 선택할 수 있죠. 3 선택할 수 있죠. 4 선택할 수 있죠. 6 선택할 수 있죠. 12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2에 6승해서 64개의 부분집합이 나오죠. 네. 자, 진부분집합은 이 집합 안에는 집합 A가 있죠. 있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빼줘서 63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 2,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1도 없고 3도 없으래요. 그러면 얘 없어라 한 가지, 2는 선택, 3도 없어라 한 가지, 4는 선택, 6도 선택, 12도 선택. 그래서 얘는 2에 4승 16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자, 요번엔 2, 4, 6, 12를 반드시 2, 4, 6, 1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래요. 그러면 1은 선택할 수 있죠? 2는 2, 4, 6, 12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2는 선택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3은 선택되고요. 4도 반드시 있고 6도 반드시 있고 12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조건에 맞추려면 그런 부분집합은 총 4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필수 예제 풀고 우리가 오늘 배운 부분집합 개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7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집합 A가 1, 2, 4, 8, 16이래요. 그래 놓고 첫 번째로 우리한테 물어본 게 1은 반드시 있으세요. 그 다음에 4, 8은 없으세요. 그랬어요. 4, 8은 없으세요. 그럼 1은 반드시 있어라 한 가지, 2는 선택할 수 있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4는 반드시 없어라 한 가지, 8은 반드시 없어라 한 가지, 16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래서 다 곱하면 4개의 부분집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요. 적어도 한 개의 4의 배수를 가지래죠. 그러니까 4 또는 8 또는 어이구야 16을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이죠. 자, 이래 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몇 가지요. 4 있고 8 없어, 16 없어, 뭐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4, 있고, 8 있고, 16 없어. 그래서 4 있고, 8 있고, 16 있어까지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또는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지금 아침 시간대, 새벽 시간대 일어나가지고 지금,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목이 자꾸 잠겨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는으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전체 부분집합에서 여기 나올 수 있는 총 부분집합은 몇 개라고 그랬죠? 선택이죠. 1선택, 2선택, 4선택, 8선택, 16선택해서 총 3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뭘 하기로 했어요? 4 없고 8 없고 16 없는 걸 빼기로 했어요. 자, 4가 없는 거 그러면 4, 8, 16이 반드시 없는 것은 1은 선택, 2는 선택, 1은 선택, 2도 선택, 4는 반드시 없어, 8도 반드시 없어, 16도 반드시 없어. 그게 총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32개의 부분집합에서 반드시 없는 부분집합을 빼버리면 28개의 부분집합에는 4 또는 8 또는 16이 원소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2의 n승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시험 대비할 때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날에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암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냥 암기 과목으로 치부되는 거에 불과해져요.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필수 예제 8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8의 양의학수래요. 자, 조건지시법 등장했죠? 그러면 우린 뭐 써줘야 돼요?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써야 되죠. 8의 양의학수 1, 8, 2, 4 이렇게 되죠. 1, 2, 4, 8 이렇게 되죠. 24의 양의학수래요. 24의 양의학수는 1, 24, 2, 12, 3, 8, 4, 6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집합 X는. 자, 이 포함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합 X에는 반드시 1, 2, 4, 8이 있어야 되고요. 집합 X가 이 집합 B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합 X는 이 집합 B의 원소들 중에서 갖거나 없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놀이터가 이제 집합 B가 되는 거죠. 그럼 집합 X는요, 1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죠. 왜냐하면 이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되니까요. 2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요. 4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요. 8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이 포함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집합 X가 얘의 부분집합이니까 3, 6, 12, 24는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그쵸? 얘네들은 각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외의 숫자들, 그러니까 그 외의 값들, 그 외의 원소들에 대해서는 X는 권한이 없어요. 왜? 여기에 부분집합이니까,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니까 집합 B의 원소 안에서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2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3은 선택할 수 있고요. 4도 반드시 3은 선택할 수 있는데 왜 두 가지지? 3이라고 써놨네. 자, 4는 선택할 수 있고요. 4도 선택할 수 없죠. 반드시 있어야 되죠. 6은 선택할 수 있고요. 8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12도 선택할 수 있고요. 24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것이죠. 그래서 2를 4번 곱해서 총 몇 개? 16개의 부분집합이 이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분차분 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